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영 부상과 분석 발표를 맡게 된 2, 3학번 김지호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수영 영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과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Q&A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왜 수영을 주제로 하게 되었느냐, 유튜브로 수영 대회 같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수영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별로 영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종목에 따라서 부상도 다 다르게 나타날까, 다양할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영의 영법은 크게 4종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형, 두 번째 배영, 그리고 세 번째 접영, 마지막 평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영입니다. 그리고 접영입니다. 이제 마지막 평영입니다. 영상들은 모두 다 올해 진행했던 파리올림픽에서 100m 결승 영상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부상과 병리가 있는지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수영 선수의 어깨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논문은 수중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메디컬 케어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논문 내용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영의 부상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상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어깨 통증과 어깨 부상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조사를 하였고, 근데 그렇게 논문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깨 통증도 일어나지만 어깨 외에 다양한 부위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수영의 종목별로도 다양한 부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요, 상지와 어깨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근데 어깨와 상지에서는 추진력의 90%에 달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서는 다양한 동작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영은 대부분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통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수영 선수에서 40%에서 91%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의 원인들은 다양하게 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논문에 있는 걸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두 번째는 과사형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뼈 운동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깨가 너무 느슨하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도 발생을 하고 관절 와순의 데미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봉골이나 어깨 위 신경병, 그리고 GIRD가 있습니다. 이제 GIRD에 대한 내용은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GIRD를 정의 내리면 우세한 어깨와 비우세한 어깨를 비교하였을 때 우세 어깨에서 나타나는 내회전 손실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영 선수의 무릎이라는 병명이 있는데요.
평영 선수의 무릎은 수영 선수에게 두 번째로 또 많이 또 흔하게 나타나는 부상입니다. 근데 왜 부상 이름이 평영 선수의 무릎이냐 라고 했을 때 평영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발구수 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킥을 안에서 밖으로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외반 하중을 받으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영 선수의 무릎 같은 경우는 올림픽 수영 선수에게서 34% 정도 발생을 하고 평영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도 48%나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평영 선수에게는 73에서 86% 정도로 대부분의 평영 선수들에게서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통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척추 통증 같은 경우도 저병 선수에게는 33에서 50%, 그리고 저병 선수에게는 22에서 47%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는 사타구니 통증이 있는데요. 사타구니 통증 같은 경우는 엘리트 수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평영 선수들에게 41%, 그리고 평영을 훈련하거나 아니면 평영이 주종목은 아니지만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서도 21%, 그리고 평영을 하지 않는 선수에게서는 6%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평영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킥을 반복적으로 안으로 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힙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에디덕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킥 이후에 발생하는 힙의 어덕터나 이런 플렉서의 근육 긴장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영을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봤고요. 여기에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각 종목별로 추진력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만 가지고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추진력을 어떻게 하면 추진력을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형입니다. 자유형은 아까 사진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스트로크 단계입니다. 스트로크 단계에서는 뼈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 풀, 캐치 동작입니다. 이때는 물을 수중에서 손으로 당기고 물을 잡게 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물을 잡고 당기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진력을 더 강하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배영입니다. 배영도 자유형과 동일하게 물을 잡는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물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자유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영에서는 리커버리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리커버리 때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왼쪽 팔 사진은 뼈가 없습니다. 이게 왼쪽 팔이 없는 게 아니라 물 밖에 나가 있고요. 이제 물 밖에서 어깨 회전을 통해 다시 수중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추진력도 더 생기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템포로 수영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저병입니다. 저병은 자유형이랑 배영과는 다르게 물에 진입하는 단계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물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몸이 유선형 모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앞서 계속해서 영법으로 수영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추진력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동작인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리커버리를 수행을 해야 다음 동작으로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저병에서는 또 템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영입니다. 평영은 간단하게 물에 진입을 해서 물을 잡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앞선 단계들과 동일하게 또 리커버리 단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봤는데요. 이제 논문에서 통증이 있는 어깨와 통증이 없는 어깨를 이렇게 비교하였을 때 통증이 있는 어깨에서는
미들풀 수루 단계에서 세라토스 안테리어의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름근에서 보상작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상작용을 통해서 보상작용이 발생을 하여서 어깨뼈가 불안정해진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저병, 밑에 있는 사진은 평형 사진입니다. 이 평형과 저병의 물결 모양은 요추 과신전을 더욱더 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 후방부에 강한 부하를 주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척추 분리증이나 아니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운동은 어깨 안정근을 주 타겟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거근이나 로테이터 커프가 있지만 코어 근육은 어깨 안정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하는 근육 부위입니다. 그리고 후방 회전근개와 어깨뼈 안정근 그리고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서는 유연성 증가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스트레칭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